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건설사들 부실시공 관련한 이슈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행어가 있어요. 순살자이, 흐르지오, 통뼈캐슬, 이래가지고 건설사들이 좀 순환시된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 믿고 살아도 될까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불안하겠죠? 불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런 말들이 나오면, 내가 살던 아파트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이 같은 경우는, GS자이가 원래 LG건설이었죠? LG건설이 GS건설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정말 자이가 브랜드 순위 3위 안에 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인데, 순살자이가 뭡니까? 순살자이가 침수자이, 순살자이 이런 얘기는 사실 불명예스럽죠. 불명예스러운데, 자이가 GS건설이 철근을 빼먹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푸르지오가 또 최근에 지금 인천 쪽에서 로얄파크 푸르지오인가요? 그쪽에서 물 새는 거 가지고 했던 적도 있고, 롯데캐슬은 또 왜 저걸 이번 참에 또 불거져가지고 철근이 노출되는 사태? 이런 거, 통뼈캐슬이라는 또 신조어가 또 만들게 되는 계기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건설회사들은 순환시대 같습니다. 고동 롯데캐슬 저거는 잘 살고 있는데 또 저게 새삼스럽게 이런 이슈 안에서 또 불거져 나오셨는데, 외벽에 건설, 철근 다발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얇아서 노출된 겁니다. 철근이 발 달려서 튀어나왔겠습니까? 그쵸? 예. GS건설이 지금 폭우 속에서 콘크리트를 왜 치셔가지고, 근데 아마 저거는 소나기 아니었을까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아마 소나기가 내리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왠지. 비가 오는데 콘크리트를 치라고 해도 사실 저기 일하시는 분들은 안 쳐요. 진짜로 안 칩니다. 왜냐면 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저기 있던 감리는 부실시공을 진짜 눈 감아줬다거나 방치한 게 돼서 감리를 하신 분들은 감옥 가요. 왜냐면 콘크리트는 이제 슬럼프라고 그럽니다. 저 슬럼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콘크리트 강도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질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슬럼프를 무시하고 콘크리트를 쳤다, 그렇게는 안 했겠죠. 대기업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아마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소나기가 오지 않았을까? 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또 안 그러면 저기 아이파크나 또 GS건설 주차장 무너지는 것처럼 또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중에 콘크리트 치면 정말 안 됩니다. 콘크리트 치는 것도 중단을 해서 비가 콘크리트에 스며들지 않도록 보양을 해야 돼요. 천막을 쳐서 보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안 나가면서 공사를 하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건설회사들은. 저런 사태가 왜 계속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GS건설 같은 경우 브랜드 순위 3위입니다. 3위인데 17위까지 추락했다는데, 저거는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건설회사의 규모도 있고, 현대 아이파크가 실제로 브랜드 순위가 상당히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요즘 또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아이파크였고, 올해는 GS건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곁들여주는 게 대우, 푸르지오가 있고, 이런데, 그러면 삼성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언론에 쳐보면 삼성 부실시공 논란 해가지고 한 15년 전, 난리도 아니었죠? 삼성의 강남역에 지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물이 샌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요. 옛날 M방송사의 PD수첩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나오고 해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삼성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인수도 했습니다. 시행사가 또 문제를 하도 많이 일으켜서 인수도 한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에 한동안 수주를 안 했죠. 삼성은 건설을 안 한다라는 거를 비공식적으로 천명을 하면서 일부 구조조정도 했고요. 건설회사 하더라도 아파트 수준을 안 한다는 정책을 폈었어요.
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건설회사를 문을 닫는 것처럼 해서 삼성에서 근무하시던 그 직원들은 많이 그만뒀습니다. 왜? 그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이 회사가 없어진다는데 뭐 버티지 않겠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삼성물산이 레미안 브랜드로 수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반포도 수주했고요. 여러 군데 재건축, 재개발 쪽 프로젝트들 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건설 다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건설 현장이 좀 줄어서 이런 이슈가 없는 것도 맞을 텐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철칙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 먼저 맞아본 데가 대책도 빨리 세우고 또 관리도 하겠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공사 감리도 하지만 CM이라는 제도, 그 한미파슨스예요. CM이라는 제도를 들여가지고 그 조금 더 그 체계적이고 또 규모 있게 그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체계도 많이 잡혀 있고요. 그 철저합니다. 사실 품질 관리나 하자 관리는 철저해요. 여러분들 삼성 레미안 입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대 건설사 중에 하자 보수를 가장 잘하는 건설사가 아마 그 고객 만족도가 좋은 회사가 삼성일 거예요. 부실 논란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원자재가 급등 이런 것 때문에 뭐 철근을 빼먹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언론에서 하는 언론 플레이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철근 몇 가닥 뺐다고 건설사 원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공사하는 방식이나 발주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그거는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텐데, 종합건설회사, 그러니까 10대 건설사들은 대부분 단종이죠. 단종회사라고 하는데 전문 건설업체에 외주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철근이나 이런 원자재죠. 원자재 비중이 큰 거는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설계에서 나오는 철근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0톤이다 라고 하면 1000톤을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서 시공을 하는 그 전문 건설업체에 지급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전문 건설업체는 1000톤을 받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시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실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상황은 안 벌어질 거고요. 이제 전문 건설업체에서 예를 들면 철근 1000톤을 뭐 GS건설에서 받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시공을 하는 과정의 중간에 그걸 빼먹었다라는 건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GS건설이 직접적으로 그 원가를 아끼겠다고 철근을 빼먹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전문 건설업체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전문 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현장에서 시공 관리가 안 되는 게 있겠죠. 철근을 그만큼 시공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문 건설업체는 빼먹으려고 할 거예요. 다 시공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전문 건설업체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감리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감리가 있는데 그 감리는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감리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면 분명히 철근 배근이 끝나면 건축 감리나 이런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가 시공해 놓은 상태를 감리를 하게 돼 있어요. 검수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분명히 검수를 해서 사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감리하시는 분도 위태로워요. 많이 위태롭습니다. 형사 책임도 지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 감리를 세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허가관청, 감독관청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공무원들 대리해서 감리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나가 있는데, 근데 저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저 큰 집에 가시는 분도 많이 생기겠죠? 제가 보기엔 생길 겁니다. 공사비 감액을 해서 철근을 빼먹었다? 저는 그거엔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출혈 입찰? 저 부분은 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입찰을 하면서 공사비를 좀 이제 낮게 써야 되니까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적정한 공사비 산출을 하고 인건비도 줄이고 자재도 줄이면서 좋은 건물을 지어내면 좋은데, 일단은 수주를 하고 보자죠. 하다 보면 또 이 단종 업체들 하도급 금액이 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도급 업체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져서 도미노죠. 뭐 그런 건 영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요.
공기 단축은 아까 이제 비 오는 날도 어쩔 수 없이 그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 공기가 부족하면 최대한 빨리빨리 쳐서 빨리빨리 올려야 되니까 적정한 공기 산정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온전히 또 그 시공사의 또 책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저는 감리 부실이라고 보여요. 감리 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GS건설의 주차장 무너지는 부분은 감리 쪽에서 정확하게 현장 감리를 하셨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철근을 빼먹을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 현장 감리하신 분은 조금 밤잠을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순한 뭐 부실 시공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부실 시공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관리 부실입니다. 건설사한테는 부실 시공이라는 표현보다는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88년, 89년이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 원 지으면서 지금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모래가 없었습니다. 골재가 부족해서 그 바다에서 모래를 포와서 그 연분이 들어간 바다 모래를 시공한 것 때문에 뭐 부실 시공, 부실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연분기가 들어가면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부착력 문제가 생기고요. 그 염분이 들어가면서 철근의 부식을 좀 그 가속화하는 영향을 미쳐요. 최근에 그 여러분들 분당에 보면 다리가 그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게 철근의 부착력, 콘크리트 부착력이 문제가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할 때 부실시공 논란이 많았어요. 그 부실시공 논란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무너지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그건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건물은 무너지진 않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안전율도 있고 거기에 구조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일반적인 그 시공 오류라고 하죠. 시공 오류나 시공 오차를 충분히 그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건축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GS건설 지하 주차장 무너지는 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뭐 그 흐르지오라고 하죠. 이제 누수 문제들, 뭐 그 다음에 이제 침수 이런 문제들은 시공 부실이라기보다는 시공 관리가 좀 안 돼서 오시공이나 부실시공의 논란을 불러일으킬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생기면 안 돼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워낙 그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빨리 그거는 이제 보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은 보수가 가능하고 또 그런 하자가 생기는 것까지는 뭐 시공사에서 대체 능력이나 대체 의지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아이파크 문제나 이번에 이제 GS건설 순살자이 같은 문제는 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그 건설 현장에서 생기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슈인 건 맞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순살자이에서 빼먹은 철근은 누가 가져간 거죠, 근데?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